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2부작 파일럿 물 건너온 아빠들입니다. 글로벌 육아 반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우리 BBC 뉴스 데디, 뉴스 아빠 유명하신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Pardon me. Sorry. 귀여워. 감사합니다. 켈리 메리언 예나예요. 켈리 제임스 유석. 이제 앉아. You guys want to eat? Patuna? Patuna Nanuna? 어머나. 풍성하네요. Come on, you guys, let's eat, please. Ancha, sit, eat. You know, don't eat with your hands. Ew. Don't eat with your hands. Don't eat with your hands, honey. No. That's why God made forks. God made forks so you can eat. I grew up Catholic, so God made everything. Yeah, right. God made forks. First 시작하자. two. Yeah, okay. It's my turn. Oh, come on. Oh, come on, man. Hey, come on. Who's the editor? Who edited this thing? 성물 있나 봅니다. Oh, who is this? Grim. 할머니가 뭐 줬어? 예나. 얘나 읽을 수 있겠어 앞에? 가만있어 봐, 지금 뭐가 쏟아졌어요. 쏟아졌어. 오! 돈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5,000 챙겨야지롱. 아예 구독자한다고 놀리지 마. 놀리지 마. Daddy, look, an apron for me and mommy. And that's compared to a dog. Oh, that's my mom. 미국 아빠. I haven't seen my mom in 3 years. COVID 때문에 안 봤어요. 이탈리아 대표 아빠로 모셨습니다. 알베르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 사. 귀여워요. Vi faccio un po' di pane, va bene ragazzi? Dio pane. Hai visto che hai imparato a usare il fornetto anche tu? Vai, forza.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이구야. 아니 근데 저렇게 좀 이제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밥을 안 먹으니까 네네. 저는 사실 밥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도 애들이 안 먹어 이러면 그래 먹지 마 지워요. 인도인이에요 와이프님이? 아니 한국 사람. 인도인처럼 하시네요. 우리 그거 저번에 너 이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아빠 재밌는 거 준비했어. Facciamo una bomba dei colori dell'arcobaleno, sai? 일단 물 감다 여기. 여기다 좀 주네. 그 학교 쪽에서 이 실험할 수 있는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실험 책 사왔어요. 내가 넣어줬다. 여기 안에 잠깐만. Quanti vuoi? 2 o 3 cucchiaini. Più ne metti, più la reazione sarà forte, giusto? 되게 신기한 색깔이야. 아, 이거 폭발한다. 와. 여기.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물 건너온 아빠들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아빠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글로벌 육아 반상회를 표방했었죠. 위원들은 물 건너온 아빠들 어떻게 보셨어요? 글로벌 육아 반상회라는 컨셉트에 맞춰서 좀 토론 비중을 높인 토크쇼 형식으로 좀 강화를 해서 기존의 육아 예능과 좀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돋보이고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 지점은 이제 보통 아빠들 시점의 육아 예능에서는 뭐 우당탕탕 육아 어드벤처 이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육아를 완전히 전담하거나 분담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능숙한 일상의 형태로 묘사가 된다는 게 좀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느꼈어요. 하나 아쉬웠던 거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다문화 이슈를 외국의 육아는 어떠한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소재 차원으로만 좀 단순하게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은 좀 아쉽게 느꼈습니다. 가장 저는 좋았던 부분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반상회라는 형식을 도입한 건데 기존의 육아 예능들을 보면 이제 관찰 카메라 중심의 어떤 예능 아니면 아이의 문제를 전문가가 진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해결 중심형 육아 예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반상회 형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답이 없는 거죠. 이 방송에서도 드러났지만 부모나 아이의 특성, 그 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 따라서 육아의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서 이 프로그램이 좀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육아와 문화 비교를 결합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면에서는 역시 재미가 있었고 공감되는 지점도 많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고찰해 볼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니까 공감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육아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의 이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약간 제거된 안정된 수입에 그리고 이제 조금 중산층 이상 가족의 구성원에서도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둘 정도 있고 이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가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가족의 모습 같은 것들에 조금 가깝게 그려지지 않았나 이 점은 좀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아빠와 그 가족이 등장했는데요. BBC 인터뷰에서 귀여운 방송사고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켈리 가족부터 체험형 홈스쿨링을 선보인 알베르토 가족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가족들이 출연해서 각국의 리얼한 육아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족을 꼽아주신다면요? 이 로버트 켈리 교수 가족이 가장 좀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아에 있어서 육아법보다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부모의 기초 체력이다라는 것을 이 켈리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감하게 됐거든요. 50대 아빠이다 보니까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리액션도 굉장히 좀 활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 딸 예나가 뮤지컬하는 공연하는데 And even in your case, will be good. 아유, 졸리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사실성을 좀 더 이제 부각해 주는 게 저는 켈리 교수의 그 스튜디오 내에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오는 육아 영상에 대해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되게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연출된 육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아빠분들은 그래, 나랑 비슷하구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의 자오리진 가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열정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그 아이에 대한 교육열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그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근데 드라마 중에는 어디 학원 제일 유명하다 거의 다 대치동이에요. 네, 학원이 밀접한 우리나라 교육 1번가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도 데려다주고 본인의 또 사업도 운영하면서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진짜 아침, 점심, 저녁에 요리를 계속 해가지고 중국에서 임산부 출산 후에는 꼭 이거 먹어야 돼요. 오, 우리 미역국. 미역국. 미역. 나 착해.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다는 걸 좀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딸에게 무언가를 막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주말엔 또 숙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말에 우리 뭐 할 거야? 숙제. 숙제. 숙제하면 안 되지. 매일 공부하면 살아 바보 돼. 주말엔 무조건 쉬어야 된다. 나름대로 또 원칙이 있는 모습들 보면서 야, 저렇게 진짜 열심히 사는 부모도 있구나.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봤을 땐 자오리징 씨 가족 재밌었습니다.
저는 알베르토 몬티 가족이 좀 인상이 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아빠들의 예능을 보면 아빠가 정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고생을 하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런 쪽을 많이 부각시키기 마련인데 알베르토 가정에서는 좀 아이들이 많이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혼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레오를 따라서 아라에게까지 이제 스스로 행동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Metti uno per Leo, dai. Metti qui per Leo. Bravissima. 또 알베르토는 글로벌 육아 반상회라는 컨셉을 굉장히 좀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 반상회 토론 코너에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뚜렷한 그 육아의 가치관, 육아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회원들과 좀 토론의 각도 세우면서 좀 토론의 활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알베르토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은 반성의 콘셉트를 차용한 만큼 매회 새로운 안건과 뉴스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사교육,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방송에 소개된 다양한 육아 고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의 토론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여줘도 괜찮다? 스마트폰은 절대 안 보여줘. 휴대폰을 줄 때도 이 휴대폰에 이런 거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사실 거기서 애기가 엄청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알베르토 씨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대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사람 만날 때 불편하더라도 대화했었잖아요. 요즘은 어색하니까 그냥 스마트폰 봐요. 지금 스마트폰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친구 만날 때 대화 못하고 어색하니까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아쉬운 방법보다는 좀 내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걸 좀 안 주는 쪽으로 좀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런 집의 아이들은 스스로 그 비는 시간을 뭘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그 채워가는 연습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서 부모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스마트폰 관련한 토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핀란드 아빠 패트리시의 의외의 반전이 흥미로웠어요. 그 전화에서는 자연주의 교육법을 강조했지만 숲 우리 놀이터라고 네네네. 얘기는 했잖아요. 그 숲에서는 벌레 같은 데라도 아기들은 익숙하게 되면 어떠세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괜찮다. 괜찮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왜요? 알고리즘은 진짜 최고예요. 그쵸. 알고리즘, AI가 진짜 최고죠.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과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 대한 타협이잖아요. 그런데 육아라는 것이 항상 매 순간 그렇게 이상과 현실의 타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빠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근과 채찍 교육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아빠들의 의견이 갈렸잖아요. 니아트 씨가 아이에게 In the car, are you going to cry? No. If you don't cry, okay? That will take to the zoo. 우리는 확실히 미리 이야기를 해둬야 돼요. 알베르토 씨가 그게 협박이 아니냐. 이게 협박이잖아요. 인생의 규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협박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많은 부모들이 약간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자기의 성찰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무작정 다른 가정의 방식이 맞다. 혹은 이 방식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가정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게 이 어떤 프로그램의 이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교육에 대한 토론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여서 인상적이게 봤는데요. 장윤정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내 아이만 학원 보내지 않고 사교육시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 애만 학교 갔다 집에 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가 또 얘만의 사회생활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점을 잘 건드린 토론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건 사실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교육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근데 다른 국가들, 이른바 이제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좀 없는 국가들을 보면 공교육이 굉장히 건실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떤 필요성이나 사회적 요구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그것을 서포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하게 돼서 그 부분도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토론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반상회에서는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물 건너온 아빠들에서는 세계 각국 아빠들의 리얼한 육아법을 관찰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며 공감해주는 진행자로 육아 9년차 한국 엄마 장윤정 씨 그리고 육아 8년차 한국 아빠 인교진 씨가 함께합니다. 위원들은 진행자들의 역할과 호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장윤정 씨는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다방면에서 굉장히 잘해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빠들이 의견이 다를 때는 친구 만날 때 대화 못하고 어색하니까 스마트폰 보고 이런 거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사실 거기서 애기가 엄청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정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솜씨가 굉장히 일품이었어요. 연우와 하영의 에피소드를 공유하면서 밉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래서 제가 연우야, 하영이는 너무 불쌍하지 않니? 제가 글씨를 하니, 친구가 있니, 오빠밖에 없는데 연우가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대. 책을 막 거꾸로 들고 있잖아. 공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미도 주는 그런 탁월한 진행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교진 씨는 리액션을 담당하고 공감하는 역할이 치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패널로서의 다른 아빠들과 그렇게 차별점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일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이게 아빠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엄마들이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가끔씩 장윤정 씨가 한국 엄마로서 또 울분 같은 거로 토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애기 난 지금 40일 됐어요, 애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계속 이거 챙겨주고. 우린 다 여기 와 있었는데, 조리원에. 도경아! 이놈의 도경아, 나 지금 애를 내가 셋을 낳는 줄 알았어. 본인은 어떤 울분 섞인 경험을 토해낼 때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한국 엄마들의 고충을 좀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약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반상의 컨셉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회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기효진 씨가 아빠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경청을 하고 회원들의 말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반상의 콘셉트의 어떤 호스트로서는 좀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신 분도 있지만 다소 서툰 분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장윤정 씨와 인규현 씨가 무난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윤정 씨를 보면 정말 유쾌한 입담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흥 좀 실으세요, 아빠. 너무 타이어드하신데? Baby,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요, 지금? 순간순간에 재치 있게 입담을 발휘해서 편안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잘 조성했던 것 같고요. 토론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반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자로서의 균형 감각도 비교적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 부모들의 육아법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비밀을 찾아본 물 건너온 아빠들. 만약 정규 편성이 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왜 물 건너온 아빠들인지에 대한 답을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은 있는데 다문화는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문화 가정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돼 있지 않고 그냥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고민할 만한 어떤 보편적인 문제만 좀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로 돌아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의 명확한 입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부작으로 짧은 분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게 반상회라는 컨셉을 조금 더 살리려면 서로의 성향도 좀 알아야 되고 각 가정 환경이라든지 육아 스타일도 좀 알면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점은 조금 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육아 예능들 볼 때하고는 좀 차별화된 시각이나 멘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 아빠가 아니라 그냥 또 한국 가정을 또 마치 보는 것처럼 될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기 때문에 이 아빠들의 티키타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간하면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마시고 이거 건강해요. 나중에 중국 오시면 제가 진짜 담백하고 맛있는 데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들의 케미스트리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좀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 투닥투닥하는 모습 같은 것들 좀 더 다양하게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세계 각국 부모들의 육아법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의 어떤 독특한 육아
문화라든지 철학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아빠들의 자라온 환경 아니면 본인의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육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받거든요. 가령 중국 아빠 자오리징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한국 아빠들보다 조금 더 사교육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거나 또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른 육아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아에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자칫 학습에 치우치지 않도록 좀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세계 각국의 육아법을 공유하며 자식 사랑이라는 공감을 나눈 물 건너온 아빠들. 다문화 시대 글로벌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